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대만 해협을 가운데 두고 베이징과 타이베이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흰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판세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구 14억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인구 3천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만 섬나라 타이완에 벼랑 끝 전술에 발목이 잡혀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 9월 5일 날은 19대의 인민해방군 공군 비행기가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지난 6월에 들어간 이후 최대 규모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저기 보이는 인민해방군의 전투기뿐만이 아니고 4대의 훔6 핵 폭격기가 간 거예요. 저 비행기는 핵폭탄을 실어갖고 필요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대만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군사적인 위협을 타이완에 대해서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송정피라고 중국의 유명한 군사평론가는 베이징 완전히 지금 열받았다. 차잉 총통이 뭐 툭 하면 외신에다가 뭐 차이나하고 타이완은 레이버링 칸츄리 있어. 이거는 완전히 그 완차이나 정책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핵 폭격기 보내는 거는 단순한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고 진짜 리얼 컴백, 진짜 전투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제 막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거꾸로 보면 최고로 높은 강도의 군사적인 위협, 핵 폭격기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또 거꾸로 말하면 실제 전쟁을 벌이기 전에 중국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위협 수단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만이 좀 겁먹은 모습을 보이든지, 그렇지만 차라리 가만히도 있으면 좋은데 이 타이완이 더욱 거세게 나오는 겁니다. 매년 가을에 실시하는 대규모 방공훈련이 있나 봅니다. 이거 원언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9월 15일부터 예정되어 있고 이제 최전방 금문도까지도 참가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이 매년 하는 메가 워게임, 전쟁 훈련 게임이 한호항 훈련인가 봅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9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같이 두 개의 훈련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겹쳐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워게임 훈련은 실제로 컴퓨터 AD도 미사일 발사까지 실탄 발사, 그러니까 소총 발사하니까 미사일 발사하고 실제로 실탄 사격하는 엄청난 훈련입니다. 대만으로서는 가장 큰 중국의 위협이 등폭 미사일 아닙니까? 등폭 미사일이기 때문에 2019년에 Aerospace Threat Alert 시스템, 조기 방공 경보 시스템을 완공했어요. 이건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선 최첨단 경보 시스템인데, 어느 정도로 최첨단이냐면 미사일을 쏘고 나서 경보하는 게 아니고 미사일을 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조짐이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포착, 제가 생각에는 미국이 도와줄 거예요. 포착해가지고 대만의 전투기, 대만의 미사일의 카운터 어택, 대응 보복 시스템을 빨리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전투기들이 그런 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으면은 민간공항 또는 심지어는 우리 경부고속도로 하이웨이에도 막 이착륙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조기 경보 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으면 휴대폰을 가진 대만의 모든 국민에게 이게 문자로 확 뜬답니다. 그 다음에 이 훈련에는 대만 경찰도 같이 참여하는데, 대만 경찰이 이런 웹을 개발해 갖고 국민들한테 줬답니다. 왜냐하면 확 조기 경보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징후가 있으면, 야, 당신이 지금 대만 타이베이 시청 옆에 있어 제일 인근에 가까운 방공호를 가르쳐주는 웹을 다 설치했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뭐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14억이고 너 미사일 등폭 많지만 뭐 대만에 쏠려면 쏴봐라. 우리도 대항하고 우리도 반격하겠다. 이게 이제 대만의 벼랑끝 전략입니다. 중국은 지금 위협 전략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만은 벼랑 끝 전략으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전략의 차이가 뭐냐면, 너 대만 까불지 마. 너 까불면 발길로 뻥 쳐갖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중국은 안전한 겁니다. 대만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게 위협 전략인데,
대만이 지금 쓰는 전략은 뭐냐? 중국 너 때릴래. 그래, 너희들이 군사력이 엄청나니까 우리 두드려 맞아. 그렇지만 우리 그냥 두드려 맞지 않겠어. 너희도 같이 이 피해를 입을 거야. 너희도. 그게 뭐냐면 벼락거리 협상 전략이 같이 써 있으면 그래, 중국이 때리면 딱 중국의 허리를 잡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같이 벼랑 아래 떨어지면 대만도 망하고 중국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금년대 대만이 국방비를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국방비가 168억밖에 안 되죠. 중국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5.1% 증가했는데 주로 이제 공군력, 중국이 하늘에서 침범해 오는 미사일 이거를 대응하는 대만의 방위 능력을 높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GDP 대비 대만의 국방비가 약 2.1%인데 총통은 3%까지 늘리겠다 그래요. 이 3%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예요. 미국 땅으로 높으니까 어떤 결사항전의 의지를 타이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 베이징이 이제 골치 아픈, 골 때리는 일을 대만이 하는 겁니다. 지금 대만이 자체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이베이 타임스에 난 건데, 사진에 보는 미사일은, 후시웅 팬3라고 중거리 대함 미사일이고, 또 고다음 미사일은 청공3 미사일하고 이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두 미사일을 대만이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 대만 국립청산과학기술원이 맹기는데 상당한 첨단 무기를 맹긴 능력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예산에서 미사일 특별기금을 맹기려 가지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중거리 미사일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외국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만의 실력이 무기 생산 기술이 예산만 투입하면 사정거리 2,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초음속, 중국이 지금 등phong 초음속 자랑하지 않습니까? 초음속 미사일도 대만이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 지도 보세요. 타이베이에서 베이징까지 1,700km밖에 안 됩니다. 이 대만의 미사일이 베이징을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베이징 때리면 그 앞에 상하이, 광동 다 때릴 수 있죠. 대만만 이렇게 벼랑끝 전술로 막 중국에 맞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도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혹시 타이완 버리는 게 아니냐고 이 타이완 신문이나 타이완 정부가 걱정하니까 전혀 타이완은 절대로 미국이 안 버린다 그러면서 타이완하고 미국 간의 어떤 관계는 락솔리드, 돌같이 단단한 관계라고 이제 미국이 이 대만을 방어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 워싱턴이 정치인이나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라는 데서 1982년부터 이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은 우리 미군, 아메리칸 미군을 보내야 되겠냐는 여론조사를 하니까 반 이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52%의 아메리칸이 미군을 보내서 대만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82년 이후에 최고로 높은 수준의 미국 국민들의 대만 지원 의지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대만에 공격용 무기는 안 팔았습니다. 중국을 자극할까봐. 근데 이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고, 저기 보이는 MQ-9B, 흔히 리파라 그러죠. 엄청난 무인 공격기 4대를 대만에 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엄청난 미국의 정책반이죠. 저런 식으로 최첨단 전투기, 최첨단 미사일을 대만에 미국이 팔려는 이 중국하고 대만 군사적인 역학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에 저기 보이는 배가 이제 US 코스트가드의 커터 멀로호가 대만 해협을 이렇게 저 앞쪽에 있는 배가 미국 커터 멀로호입니다. 하고 미국의 미슬 가이드도 구축하고 두 척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면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공해인 대만 해협을 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 원 차이나 폴리시를 베이징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본토하고 대만이 원 차이나면 저는 당연히 대만 해협은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공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미국이 저걸 공해라고 이해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원 차이나 팔러시를 준수할 생각이 미국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워싱턴에서는 이 대만 문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원 차이나 팔러시는 옛날에 차이나에 대해서 약속을 했지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상황이 번화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깨기는 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걸로 맹기는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멀로 해양 경비정 저거는 처음으로 대만 해협을 지나는 미국의 코스트가드 해양 경비정입니다. 자, 이 배경을 설명해. 왜 그럼 미국이 갑자기 코스트가드는 게 미국 해안만 지키는 배인데 왜 저 대만 해협으로 보냈냐면 스토리인지 이렇습니다. 3월에 이 중국이 또 무슨 법을 매기렸냐면요. 중국이 자꾸 자충수를 둬요. 이 센카쿠군도 이제 여기를 이제 일본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영해 침범하면은 중국의 해안 경비정은 발포할 수 있다는 법을 매기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센카쿠군도 서로 다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일본 어선이나 일본 그 해안 경비지에 들어가면 중국의 해양 경비지 발포하겠답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일본의 발칵도 입혀야죠. 그러니까 뭐 일본의 국방 백서는 이게 중국이 잠재적인 그 위협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이 대만 문제, 차이나 문제에서 센스 오브 크라이시스를 느낀다. 그 다음에 이제 아소 부수상은 만약에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에서도 존립이익이 있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을 발휘해서 일본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 8월 말에 이 대만의 집권당이 민진당하고 일본의 그 집권당인 자민당하고 이렇게 연례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정당, 집권당 지도자 사이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타이완하고 재팬이 해안 방위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필요하면 합동 군사훈련도 하자고 이렇게 진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대만 관계가 단순히 아까 말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뿐만 아니고 재팬도 들어오고 있고 유명한 그 중국 외무성의 늑대 전사 있지 않습니까? 자오 이 양반은 내부 문제 끼어들지 말라고 근데 요새 중국의 늑대 전사는 목이 많이 쉬었을 거예요. 그 사이 막 큰 소리 치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타일 하버라고 이제 이안 이튼이라고 미국의 어떤 싱크탱크에서 이런 그 사람이 쓴 이렇게 보고서인데 이거 오늘 재미있는 게 만약에 인민해방군이 대만의 무력 침공을 하면 그레이트 갬블 엄청난 갬블 도박일 거다. 도박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설사 인민해방군에서 이기더라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왜냐하면은 대만이 그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해안 방어 시스템,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맹기려 놨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제가 요약하면은 대만의 벼랑 끝 전술에 베이징이 점점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자, 요약해 보게. 첫째, 중국이 대만에 이제 취할 수 있는 거는 핵 폭격까지 보냈는데 대만이 굴복을 안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나온 거 진짜 한 방 쏘는 거예요. 그럼 미사일이죠. 그래서 중국이 자랑하는 등폭 미사일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당탕 미사일 쏘면은 지금까지 중국이 생각한 아까 말한 위협이죠. 중국은 전혀 안전하다는 게 미사일 한 방 안 맞고 중국 본토는 대만만 빠바박 초토화시킬 줄 알았는데 대만이 저렇게 어떤 극초음속 사정거리 2000km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미국이 최첨단 미사일을 주면은 대만의 왕창 두드려 맞지만 상당 부분의 대만 미사일이 상하이 베이징으로 빠박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이징 중국 공산당 정치적인 부담이 크죠. 14억 인민들, 상하이에 있는 시민들, 베이징 시민들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쪽 완전히 팔린 겁니다. 중국 공산당. 대만 잘못 건드렸다. 그 다음에 대만만 하지 않고 지금 난세군들하고 대만 옆에 있는 일본의 철벽 이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많이 나가 거기서도 어떠면은 미사일이 날아가고 미 해군에서도 미사일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오브 미사일이에요. 자, 그럼 아무리 미사일 공격해봤자 아무 의미 없죠. 대만이 이제 항복을 안 하면 그럼 이제 상륙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요번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니까 이제 상륙 작전을 하려면 최소한 한 30만 내지 40만 명의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야 되면 엄청난 수송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요새
그 카페리 있지 않습니까? 페리 여객선을 유사시에 군용 수송선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고 있다는 게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났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카페리 그거 군용선으로 해갖고 군인들 태우고 있다가 그 느린 배 이렇게 대만해역 건너가다가 완전히 미 잠수함, 미사일, 함포의 밥이 되는 거죠. 수송선은 군용 수송선이 됩니다. 군용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죠. 30만이 대만해역 건너가면 저거는 완전 오리떼 사냥입니다. 오리떼 사냥. 진짜 인민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특히 미국, 일본, 대만의 공군, 해군, 잠수함 공격을 받으니까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지금 말하는 식으로 심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대만이 굴복하게 맹기는 거죠. 그럼 지금 중국이 노리는 건 이런 심리전일 겁니다. 막 군사적인 위협하면 대만의 정치권이나 대만 국민들이 둘로 쪼개지는 거죠. 차잉 총통을 막 압박하는 거. 야, 너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하니까 중국이 공격하겠다고 그러잖아. 너 그러지 마. 그렇지만 심하게 하면 차잉 총통이 정치적으로 밀릴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짱점이나 후진타오 시절에는 대만 국민들이 하나의 중국, 중국과 합쳐진다는 데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요새 중국이 변하는 걸 보거든요. 대만 국민들이. 옛날에 마오쩌둥 시대의 공산주의로 회귀하고 인권 문제, 국민의 사생활을 막 탄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점점 퇴색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의 중국으로 우리가 합쳐지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프리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니까 국민 여론이 차잉 총통 아래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빡세게 도와주겠다 그러고 일본 끼어들고 쿼드 끼어들고 그러니까 대만 방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이 대만을 확고하게 방위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미중 패권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는 없었어요. 그냥 대만 중국 때려도 되는데 지금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크죠. 대만은 불침 항공모함입니다. 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대만은 포기하지 않고 확고하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이징이 엄청난 자충수를 넣었어요. 그니 완차이나 대만 병합 문제는 그냥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익으면 툭 떨어져 자기 입에 들어가는데 쓸데없이 막 대만 자극하고 무력적으로 위협하고 그러면서 대만 국민들이 반발하게 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대만을 지원해 주겠다니까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베이징은 타이완의 벼랑꽃 전술에 발목이 잡혔어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